인간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만큼이나 광활한 우주의 세계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미지의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여행 상품을 개발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해외를 넘어 우주로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현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세계는 미지의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로켓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반열에 합류해 독자적인 기술로 우주를 향한 로켓을 쏘아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화약으로 날아가는 창이 로켓의 원조라고.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 불리는 로켓은 약 780년 전 중국 금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금나라는 몽골이 자꾸 침략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는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계속되는 전쟁은 이만 그치고 싶었던 금나라는 몽골이 다시는 영토를 탐하지 못하도록 화약과 창을 이용한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최초의 로켓이 되었죠. 금나라는 이 신무기를 불달린 창이라는 뜻의 화창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습격해온 몽골군은 하늘을 뒤덮은 불덩이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달아나 다시는 금나라를 탐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비화창의 로켓 기술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파돼 변형 로켓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비장의 무기 신기전입니다. 하지만 화약이 타면서 나오는 가스의 힘을 받아 날아가는 로켓으로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러시아의 과학자 콘스탄틴 지얼코프스키가 액체 수소나 액체 산소 같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요. 오늘날의 로켓,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모습을 드러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고다드는 실제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을 만들어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최초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발사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당시 고다드의 연구에 대해 미 항공우주국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독일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다드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켓 개발에 힘쓴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1941년 현대 로켓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V라는 로켓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가 만든 로켓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그는 미국에 투항해 미 항공우주국에서 로켓 연구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2호의 추진기관 세턴 보이를 만들어 우주 개발에 크게 공헌하며 로켓 공학의 아버지로 불렸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7번째 액체 엔진 보이국.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우주 로켓의 시대를 연 이후 지금까지 5,000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지요. 로켓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로켓 엔진 기술입니다. 우주까지 힘차게 날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엔진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적은 연료로도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야 하지요. 따라서 이 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8일 이 뜨거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7번째로 액체 로켓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75톤급 추력의 신형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1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에 장착할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1월 28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였습니다.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은 140초 이상이었는데요. 이 발사체는 무려 151초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2021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전에 75톤급 엔진 하나로 추진되는 로켓을 먼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말 확정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은 2021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 1.5톤급 실용위성을 실어 쏘아 올릴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좀 더 작은 규모의 로켓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덧붙여 양성관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021년에 쏜다고 했지만 박당선인 측이 일정을 앞당긴다고 한 만큼 협의를 통해 우선 75톤짜리 엔진 하나로 구성된 로켓으로 500kg짜리 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나로호가 발사된 이후 2021년 75톤짜리 엔진 4개를 묶어 쏘기까지 나라우주센터를 비워두지 않고 먼저 엔진 하나만 떼어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이 장관은 과학벨트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 SH공사가 일단 실시 계획은 착수하기로 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SH공사가 최대한 빨리 부지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11번째 우주로켓 발사국 이젠 국산 로켓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세계의 11번째 우주로켓 발사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우주시대에 첫 발을 내디딘 건데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9월 김해공항 화물기 한 대가 파란 천으로 꽁꽁 쌓인 거대한 물건을 내립니다. 러시아가 군용 로켓을 개조해 만든 나로호의 1단 로켓입니다. 러시아 보안 요원들의 철저한 보안 점검 속에 나로우주센터로 옮겨진다. 우주 발사체는 300m 상공까지 본체를 밀어올린 2단 로켓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 2단 로켓 제조 기술이 없어 러시아로부터 로켓을 수입해 우리가 만든 2단 로켓과 합쳤습니다. 우리 정부도 독자 기술 발사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오는 2021년까지 자체 기술로 만든 로켓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환석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팀장 1.5톤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위성 발사체를 국내 자력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켓뿐만 아니라 유인 우주선 개발 등도 장기 우주 개발 과제로 꼽힌다. 세계 11번째로 로켓 발사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 우주 개발 투자 규모는 2억 달러. 일본의 17분의 1, 미국에 비해 2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3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쟁해 이 시장을 잡으려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년 전부터 매달린 엔진 드디어 나라 2012 누리로 향해 중단 없이 연구할 것.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하기, 피말리는 일정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지만 2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까지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2021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액체 엔진 시험 발사를 마친 다음 날인 29일 오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엔진 시험 평가팀장과 조기주 발사체 추진기관 체계팀장 전영두 발사체 체계종합팀장을 만났다. 각각 엔진과 엔진의 추진제 공급 계통을 포함한 추진기관 그리고 발사체 전체 조립을 책임진 실무팀장들이다. 이들은 지난 개발 과정에서 피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했다며 성공의 기쁨도 잠시고 곧바로 다음 연구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일까 전날 성공의 축배라도 들었을 법한내 목소리와 표정이 다들 너무 차분했다. 인터뷰 시간은 오전 8시 40분에 잡혔다. 1시간 뒤에 바로 회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후 있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의 데이터를 바로 분석한단다. 큰일 맞췄는데 쉬지 않으냐고 했더니 전 팀장은 이미 오전 일찍부터 조립동에서는 발사체 3단의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시험 발사의 주역들은 이렇게 발사 다음 날부터 바빴다. 이번 발사를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수건을 이뤘죠.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은 75톤급 엔진을 맡았던 한 팀장은 15년 전에 설계한 작은 분사기가 진짜로 커다란 엔진이 돼 날아간 게 믿기지 않는다며 웃었다. 그는 2003년 나로호 개발과 동시에 30톤급 엔진을 추가로 연구하며 산화제와 연료를 섞어 화염을 내는 분사기를 개발했다. 이 분사기는 0.1톤의 추력을 낸다. 15년 뒤 시험 발사체에는 이 분사기가 720개에 들어가 75톤의 추력을 냈다. 한 팀장은 이번에 성공한 75톤 엔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며 항우연뿐만 아니라 산업체가 오래 함께하며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28일 발사된 시험 발사체는 정확히 16년 전 발사된 한국 최초의 액체 추진 소형 과학 로켓 회의에서 이와 발사일이 똑같다. 조 팀장은 세 사람 모두 K2 때부터 발사체와 인연을 맺어왔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2000년부터 조 팀장과 전 팀장은 2002년부터 발사체 개발에 참여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조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촉박한 일정을 꼽았다. 개발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추진기관 종합연소 시험 일정은 고정돼 있는데 앞서 완료돼야 할 개발 일정이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추진기관으로 올해 5, 7월에 각각 한 번씩 종합연소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을 하나의 추진기관으로 석 달에 3번 시험하는 일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3차 연소시험에서 엔진이 목표보다 긴 시간 안정적으로 연소하는 데 성공하며 이후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조 팀장은 러시아도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고개를 젓는데 효율성을 높여 결국 해냈다며 우리의 기술이나 지식이 결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뒤지는 것은 경험뿐인데 이제 경험도 얻었다고 말했다. 일정이 팍팍하다 보니 연구원들이 휴가도 마음껏 가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한 팀장의 눈이 흔들렸다. 전날 발사 성공 뒤 팀원들이 다음 주시면 안 되느냐고 아까부터 간절히 묻는데 원래는 3단 0.7톤 엔진 시험이 계속 예정돼 있거든요. 아직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로 우주센터 실험동에는 누리로 1단용 75톤 엔진 121호기와 2단용 75톤 엔진 3단 0.7톤 엔진 4호기가 설치돼 있다. 엔진 개발 및 제작과 동시에 시험이 매주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다. 팀장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조 팀장은 올해 휴가를 3일 썼다며 그나마 하루는 가족 행사로 맞았고 쉰 것은 이틀뿐이라며 웃었다.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써서 유리 호환성을 차질 없이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당장 이번 발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부서별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할 일은 더 많고 시간은 짧은 만큼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며 시간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체의 성공은 눈부시지만 그걸 성공시킨 엔지니어들의 삶은 고되다. 대중교통이 원활한 시내까지 택시로 8만 번이 넘게 나오는 나로 우주센터까지 출장도 잦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진승부항우연 발사체 기획조정팀장을 만났다. 먼 출장과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들의 노고를 위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젊은 연구자가 발사체 연구 현장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성공에 취해 잠시 보이지 않던 연구원들의 노고가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이었다.